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 사장님 반가워요. 오늘 정규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금요일 11시에 있는데 석세스 있는 날은 그 주는 목요일 날 11시로 옮긴 거는 다들 아실 거고요. 이제 오늘 새로 시작할 텐데 오늘의 초청 강사는 대전의 명강사 이명호 사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가 너무 좋아서 앵콜 특별 강연이에요. 네. 기대 만땅입니다. 자,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명호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으,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저는 대전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명호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 본업은 교육사업 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원장님들께 학원에 이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또 원장님들, 선생님들 교육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좋겠다. 다른 대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미 사업을 시작했고요. 제가 진행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뭐 방향이라든지 방법을 나름대로는 찾은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죠. 근데 4월에 이런 기세가 났어요.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고 위험해질 건데 이걸 계기로 해서 언택트 경제가 정착이 되고 활성화가 될 거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정착이 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불평등이 일어나기 시작할 건데 그 우위에 있는 사람은 소수의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될 거고 자, 그 위험한 불평등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미리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기사가 났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다 이거 뭐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것처럼 뭐 조금 반짝하다 끝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까지 왔죠. 아직까지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세미나도 못하고 실질적인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어요. 자,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이 잘 나갈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코로나 전에도 이미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 생활 속에 완전히 녹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스캇 갤러웨이라는 사람이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놨다. 근데 이게 편해서 좋고 싸서 좋고가 아니라 얘네가 우리의 역할을 다 없앨 거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대안을 찾아라라는 책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을 예찬하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이걸 굉장히 긍정적인 책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걸 코로나가 터지면서 완벽하게 정말 그랬구나 라는 게 현실로 와닿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권 안의 기업들 중에 7개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있는 기업들이 다 꿰차고 있어요. 이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아까 얘기했던 스캇 갤러웨이가 지적인 회사들도 들어와 있고 기타 나머지 회사들은 이름은 처음 들어볼 수 있지만 전부 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이 다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현실로 와닿았어요. 44년 된 현대자동차 길바닥에 돌아다니면 10대 중에 9대는 현대차인데 이 44년 된 굴지의 기업을 겨우 15년 된 카카오가 가뿐하게 눌러줬어요. 아무 물건도 눈에 잡히는 물건을 팔지 않는 기업에서 밖으로 돌아다니기만 하면 현대차가 몇 천만 원짜리가 눈앞에서 쓱쓱 지나가는데도 카카오가 가뿐하게 눌러버렸어요. 이미 플랫폼은 기존의 제조시장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늘 익숙해져 왔던 그런 산업들을 가뿐하게
부르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단순히 플랫폼 기업이 대세다가 문제가 아니라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언택트 경제가 활성화되고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건 곧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게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바뀐 세상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체감하는 건 개개인 차가 얼마든지 있겠지만 이미 언론에서 이 크나큰 변화가 현실에 와닿았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SK, 롯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겁이 났지만 막상 하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더라. 평소보다 더 많은 업무를 하더라. 이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사람들을 다 재택근무 시키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1차원적으로 들으면 재택근무하니까 시간 효율성도 있고 되게 편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택근무를 해서 업무 효율성이 늘어난다는 건 지금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돌려서 얘기하면 냉정하게 다 잘려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무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제 휴대폰도 매장에 직원이 없는데 휴대폰 선택부터 개통까지 내 혼자서 다 끝내고 나올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배달도 드론이 배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불과 몇 달 전에 세미나를 들으면 앞으로 드론이 모든 걸 배달할 거고 이런 걸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현재 이미 드론이 배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빕스에 가면 국수를 로봇이 말아주고요. 이제는 치킨도 로봇이 튀깁니다. 근데 이 치킨이 어떤 치킨이냐? 백종원이 컨설팅을 해서 맛을 내고 레시피를 제공한 걸 로봇이 한치 오차도 없이 튀겨내는 겁니다. 자, 기존의 닭집 사장님들이 이겨낼 수가 없겠죠. 자, 이젠 서빙도 로봇이 직접 합니다. 호텔이나 각종 숙박업소에 손님들을 에스코트하는 일도 이젠 로봇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언택트는 해고의 또 다른 사유가 된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활성화될수록 우리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6월 달에 발표가 났죠. 자, 실업률이 최대치에 달았고 실업급여 수령도 최대치에 달했기 때문에 곧 바닥이 날 거다. 하루에 대기업 하나가 사라지는 수준의 실직자가 생긴다라고 발표가 났죠. 자, 근데 사실상 이건 코로나 때문에 우리한테 갑자기 너무 크게 와닿은 거지 이게 없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플랫폼 비즈니스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류 매장들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가 안 돼요. 근데 쿠팡이나 SSG닷컴은 불티나게 장사가 잘 되고 있죠. 먹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사가 너무너무 안 돼요. 그래서 가게를 내놔도 아무도 가져가질 않아요. 어차피 내가 해도 장사가 안 될 거니까. 하지만 베드레 민족이라든지 마켓컬리는 떼돈을 벌고 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직방이나 다방 이 배너를 부동산 밖에 걸어놓지 않으면 부동산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프라인에 분명히 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영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우리는 이미 누군가는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이 뜨니까 대리의 민족이라는 업체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내가 가입을 해서 대리운전을 하면 마일리지가 쌓여요. 자, 근데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이 어플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면 나한테 평생 포인트가 쌓입니다. 자, 여기 바이너리 보이세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 대리의 민족을 추천을 해도 아무도 저한테 야, 너 나한테 왜 다단계 시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엄연히 얘는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미 플랫폼을 구축해서 멤버십을 구축해서 수익을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계신 원장님들께 또는 제가 현재 거래하고 있는 원장님들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써요. 그러면 제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관리를 진행하면 저한테는 수익이 들어오죠. 학원 운영은 원장님들이 하시지만 저는 이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안내했다는 이유로 수익이 들어오죠. 이미 저는 플랫폼 형태의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SNS 채널들은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문자 보내게 해주고 공짜로 자료 올리게 해주고 이러려고 만든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여긴 다 소통의 창구를 가장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다 돈 벌려고 만든 거예요. 멤버십을 모으고 나니까 다 무언가를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플랫폼 기업은 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한참 진행을 하고 왜 네트워크를 끌어내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코로나라는 위기는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개인한테는 이게 엄청 큰 재앙이 되었죠. 야, 이러다 나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다. 큰일이다. 근데 플랫폼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에게는 내가 다 해먹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된 거죠. 자,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우리 같은 개인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평범한 사람이 또는 개인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건 사실 똑같은 겁니다. 다만 플랫폼 비즈니스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는 유통업자와 소비자가 구분되느냐 일치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것 빼고는 똑같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라든지 도널드 트럼프라든지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안 했으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다, 할 거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말하는 건 내가 만약에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둔다면 길바닥에 나가서 싸고 좋으니까 가보자 이걸 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빈털털이라면 나도 평범한 개인이 되는 거니까 그때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밖에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비즈니스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원리가 똑같아요. 자, 온라인에 내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강력한 콘텐츠를 올려놓고 그게 팬덤을 얻으면 수익을 얻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자,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에 판을 깔아놓고 좋은 상품을 얹어놓고 충성 고객이 생기면 돈을 버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미지로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야, 시대의 흐름에 맞는 최첨단 비즈니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야, 쌍팔년도 다단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이 두 그림이 무슨 차이가 있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그려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멤버십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딱 세 가지예요. 소비자한테 경제적으로 이익을 준다. 야, 여기서 사면 더 싸. 라고 주든가. 아니면 야, 여기서 사면 훨씬 편리하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편리미엄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편리함을 프리미엄으로 여긴다. 돈을 더 주더라도 편리한 걸 택하겠다. 그래서 편의를 제공하면 멤버십이 쌓여요. 아니면 두 가지를 다 주면 더 빨리 멤버십이 쌓이죠. 이게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을 모으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자, 그럼 대표적인 사례들을 볼게요. 현재 시가총액 전 세계 1위 아마존은 1억 5천 명의 유료 결제 회원을 데리고 있어요. 근데 연회비가 14만 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모았을까요? 자, 30일간의 무료 체험을 주고요. 이게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 네가 한번 겪어봐. 이렇게 무료 체험을 주고요. 1년에 14만 원을 내면 우리가 넷플릭스나 이런 거를 가입해서 보는 것처럼 수천 편의 영화를 공짜로 볼 수 있고요. 음원도 수백만 개의 음원을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전자책을 무료로 볼 수 있고요. 인터넷으로 내가 뭔가 쇼핑을 하기 전에 옷을 미리 입어보고 나 이거 살래 하면 결제하면 되고 아니면 옷을 도로 보내면 되고 자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가입이 됐을 때 특정 상품을 사면 할인되는 기능도 있고 자 이런 온갖 기능을 다 넣어주고 한 달 동안 써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중에 한두 개만 내가 유료로 뭔가 결제해서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엔 야 14만 원이 안 아깝네 그냥 뽑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료 멤버십에 가입을 한 사람들이 현재 1억 5천만 명이 모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경제적 이익을 주면서 사람들을 모았죠. 자, 네이버는 어떨까요? 네이버는 원래 우리가 많이 쓰고 있었어요. 자, 검색하면 네이버고 그죠?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는 게 네이버고 자 그렇게 이미 우리한테 혜택을 줘왔어요. 근데 멤버십이 모이고 나니까 이 멤버십 위에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 모여라. 여기 오면 지구상에 파는 모든 물건이 이 안에 다 있어. 네가 제일 싼 거 골라. 자, 그럼 네이버는 뭘 한 거죠? 우리한테 편의성을 준 거예요. 그래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죠. 자, 카카오는 어때요? 우리가 옛날에는 50원, 30원 주고 문자 보냈었잖아요. 근데 카카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돈 주고 보내지 마. 공짜로 보내게 해줄게. 이거 깔면 공짜로 문자 보낼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기 시작해요. 야, 나랑 공짜로 문자하자. 이거 깔아라. 이 어플 깔아라. 자, 그렇게 해서 멤버십이 커지고 나니까 지금 현재 카카오에서 보험도 팔고 증권도 파는 정도의 규모가 된 거죠. 대리운전도 하고 뭐도 하고. 자, 연말부터는요. 카카오톡에서 여러분들이 등본도 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업무를 카카오톡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만큼의 점유율을 가진 회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애터미는 뭐냐 이거죠.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싸고 좋은 물건들을 모아놓고 자 여기가 싸고 좋으니까 니네가 들어와서 사. 여기서 사면 같은 값이면 가장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어. 같은 품질이면 가장 싼 물건을 살 수 있어. 라고 소비자한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존에도 애터미 이전에도 애터미가 이만큼 성장하는 와중에도 많은 온라인 쇼핑몰이 있었어요. 근데 왜 애터미를 선택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강력한 차별성은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유산균을 먹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쿠팡을 검색하면 유산균이라고 검색하면 14만 6천 개의 유산균 제품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택장애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 중에 뭐가 좋은 줄 알아,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 물건이 어떨까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건 바로 댓글이죠. 별점이죠.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걸 보고 댓글의 숫자를 보고 얼마나 긍정적인 댓글이 많냐를 보고 이 작품의 편의성을 판단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댓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매 한 번에 5,000원을 받아요. 1,000원을 내면 40만 원에 아주 매력적인 후기를 달아주는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댓글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어때요? 내가 써본 경험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온라인 쇼핑의 최대 단점은 불확실성이에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써보지 않았으니까, 만져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깨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존의 플랫폼과 애터미 플랫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이나 월마트나 롯데는 옴니채널 서비스를 제공해요. 자, 옴니채널이라는 건 온오프라인 동시에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상품을 공급하고 서비스한다는 의미거든요. 자, 아마존은 원래 오프라인 매장이 없었어요. 근데 만들었어요. 남들은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갈까를 고민하는데 얘네는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었어요. 자, 롯데나 월마트는 원래 오프라인 매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온라인을 더했고요. SSG도 뭐 신세계백화점이나 뭐 이마트나 이런 오프라인 매장이 있었지만 온라인을 병행했죠. 자, 사람들이 이걸 왜 병행할까요? 사람들 아까 언급했던 불확실성을 깨기 위해선 이 정도의 물건들은 꼭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아야겠다라는 게 있는 거야. 우리도 애텀이나 아자몰에서 파는 모든 물건들을 우리가 싸질러지고 다니면서 회원들을 유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린 다 써본 걸 판매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는 없으니까 또는 우리가 아무리 회사가 커져도 이미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는 회사를 이길 수 없는 상품들은 그런 브랜드들을 모아서 아자몰에서 따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저는 애터미 자체도 매력이 있고 아자몰도 매력이 있지만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건 하나카드와의 제휴를 저는 가장 큰 비전으로 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애터미 카드로 결제를 하면 1.7% 할인됩니다. 전 이런 건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1.7%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큰 이유는 하나카드에 제휴되어 있는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 애터미 PV를 적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게 가능해지면요. 지금 애터미몰이나 아자몰에서 물건을 쇼핑할 때 이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도 PV가 적립되고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도 적립이 되고요. 카센터에 가서 차를 고쳐도 적립이 되고요. 가족들끼리 외식을 해도 적립이 되고요. 생활의 모든 것이 PV가 되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저에겐 이게 가장 큰 비전이고요. 여러분들께도 이게 가장 큰 비전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 예를 들었던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이 업체들과 애터미 플랫폼의 공통점을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자,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편의를 제공해요. 자, 그걸 기반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들어와 라고 멤버십을 늘려요. 그리고 아마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싼 물건을 못 사겠구나. 카카오 아니면 이렇게 편리한 채팅을 내가 못 쓰겠구나. 라는 확신을 줘서 생태계를 구축하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애터미가 다른 플랫폼과 다른 점들을 찾아볼게요.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는 본사가 다 돈을 벌어요. 이렇게 멤버십을 열심히 모아서 본사가 다 돈을 벌어요. 근데 애터미는 우리와 공유를 하죠. 그 수익을.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충분히 훌륭한 회사고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더 성장할 회사지만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터미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와 수익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만 들으면 네트워크는 뭐 하나 나무랄 게 없는 비즈니스야. 근데 이게 왜 여태까지 욕을 먹고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가 우리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내용인 거죠.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부터 계속 언급해 왔지만 두 개는 같은 원리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멤버십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물이 달랐던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소비자 회원 유치의 모든 사활을 걸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매력을 가지고 우리 플랫폼의 매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소비를 할 거냐 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기존의 네트워크들은 사업자를 모아요. 미쳐서 날뛸 사람을 모아요. 그리고 그들의 매출에 의존해요. 이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트워크라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미친 사람 소리를 듣고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플랫폼이 굉장히 선순환 구조로 되어 있어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추천을 해서 내가 제품을 써보고 나한테 맞는 걸 찾았으면 그걸 내가 꾸준히 써요. 내가 꾸준히 쓰니까 누군가한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멤버십 자체도 자연스럽게 커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점유율이라는 게 생기면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는 만나자마자 사업 설명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세미나를 오라고 해요. 사업자를 만들려고. 자, 이제 사업자가 됐으니까 당연히 제품을 써야지. 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 가지 못하거나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아,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거죠. 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존 사업자들이 예전에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미지를 망쳐놓은 사람들이 실수했던 건 실패했던 이유는 방향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가 틀렸냐? 쌍팔년도 피라미드 방식으로 다단계를 해요. 근데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야. 이렇게 외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경험을 공유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현명한 소비를 유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판매를 독려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업자를 만드는데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아직 소비자로서도 준비가 안 됐는데 사업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가를 세미나 참석 횟수로 따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조용히 해. 긍정적으로 따라와. 기존의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다 중간에 멈춘 거예요. 다 깨진 거죠. 자, 근데 이 사업에 뛰어드는 입장에서 더 큰 문제점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정확히 모른다는 게 더 커요.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를 선택해놓고 방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자, 방문 판매는 말 그대로 모르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자, 똑똑똑 좋은 물건 소개하러 왔습니다. 이게 방판이죠. 자, 후원 방판은 뭐예요? 나도 팔고 내가 소개한 사람도 팔고 그 두 군데서 수익을 얻는 게 후원 방판이에요. 그러면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는데 사실 다단계와 네트워크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단계가 법률 용어예요. 법적으로 여러 단계의 판매원이 있다라고 해서 다단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하버드의 석사 과정을 받는 학생이 제출한 논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정식 논문으로 발표했을 때 학문적 용어로 이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이건 같은 말인데 한국에서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구분을 해볼게요. 다단계는요, 판매원을 모으는 게 다단계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를 모으는 거.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는 그런데 나는 실제로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짚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소개를 하면 야, 그 애터미에 들고 다니면서 파는 거잖아.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사업자 유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멤버십의 크기를 키우는 건 사업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내가 받는 소득, 내가 받는 소득의 크기는 소비자가 결정합니다. 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모든 네트워크 회원수가 834만 명이에요. 근데요, 이 중에 10원 한 장이라도 돈을 받는 사람이 152만 명이에요. 10명 중에 18명만 수당을 탄다는 얘기예요. 자, 그 중에 연봉 1억자는 0.1%예요. 연봉 6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1%예요.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야, 네트워크는 위에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발표가 났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 발표를 냈고 최근 리서치에서 아니다. 가입 뛰어든 사람들이 다 돈 벌려고 뛰어드는 게 아니다. 정말 그냥 물건을 쓰고 싶어서 가입한 사람들이 대다수다. 라고 발표가 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업자를 찾아고 목을 매면 더 이상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자, 지지난달 기준으로요. 경제활동인구, 돈을 버는 사람 또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2,700만 명이에요. 우리가 회원가입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타겟이죠. 자, 근데 대한민국 땅에 합법 다단계가 130개고요. 어쨌든 다단계의 형식을 갖고 있는 후원방판이 2,600개라서 2,700개 정도가 돼요. 다 합쳐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개 회사에서 사업자가 10,000명이 넘으면 더 이상 유치할 사업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 말에서 포인트는 자, 앞으로 사업자 모으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소비자를 깔고 그 안에서 사업자가 유치가 돼야지 처음부터 미쳐 날뛸 사람을 찾으면 앞으로 우린 갈 곳이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가장 큰 실수들을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복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너무 완벽한 복제를 추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복제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의 예를 모든 회사들에서 가장 많이 들어요. 자, 근데 맥도날드는요. 아무한테나 가맹점을 내주지 않아요. 지금 요즘 기준으로 한 8억 정도 들거든요. 근데 내가 8억을 본사에 가지고 가도 돈 가져왔으니까 가맹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안 해요. 현재는 가맹이 안 됩니다. 맥도날드는 신규 가맹이 안 돼요. 양도양수밖에 안 됩니다. 왜? 지금 가맹점이 더 생기면 기존 가맹점들한테 매출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가맹이 된다 한들 최소 9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맥도날드의 점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가맹을 최종적으로 내줍니다. 스타벅스는요. 대한민국 땅에 있는 1,500개가 넘는 스타벅스는요. 전부 다 본사 직영이에요. 무슨 말이냐? 복제가 필요 없어요. 돈 받고 일하는 직원인데 복제가 무슨 필요해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보낼 건데. 자, 무슨 말이냐? 이 회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완벽한 복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완벽한 복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벤치마킹을 하셔야 돼요. 벤치마킹이라는 게 뭐냐? 기본 원리를 복제하는 거예요. 기본 원칙을 복제하는 거예요.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걸 복제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네 방식을 찾아라. 이렇게 가지 않으면 절대로 활성화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언택트 시대가 왔어. 야, 오프라인 다 끝났다. 너 큰일 나 나중에. 빨리 온라인 플랫폼으로 합류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언택트 시대가 되니까 자영업이 싹 다 망했나요? 아니에요. 코로나 피크 시즌에도 맛집은 여전히 줄을 섰어요. 유통 채널이 문제가 아니에요. 킬러 콘텐츠가 있느냐, 독보적인 상품이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자, 그럼 온라인 플랫폼은 다 성공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쪽이 오히려 더 심해요. 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가 이름 대면 알만한 모든 쇼핑몰들이 다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대박이 나는 곳은 네이버밖에 없어요. 네이버 쇼핑밖에 없어요. 무조건 온라인에 들어온다고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자, 근데 나머지 회사들이 다 대박 날 줄 알았는데 혜택을 못 본 회사들이 코로나가 터져서 야, 우리 지금 매출이 줄어드니까 서비스를 줄이자. 야, 적게 팔리니까 가격을 높게 받자. 이렇게 해서 어려워졌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인터파크든 GS든 CJ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열심히 팔았어요. 다만 소비자의 지지가 없었을 뿐이에요.
사업자는 한결같이 열심히 했어요. 자, 이건 우리한테도 빗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라고 사업을 열심히 해도 소비자의 지지를 못 받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비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해외 런칭, 해외 지사 런칭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글로벌 기업에 내가 회원 가입을 했다고 내가 글로벌 라인을 펼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나라에 신규 국가가 런칭했기 때문에 내가 대박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글로벌 라인을 구축할 수 없으면 전 세계의 모든 우리 법인이 다 나가도 내 밑에 글로벌 라인은 없는 거예요. 내 파트너가 해외 라인이 있다고 했을 때 해외 라인은 이렇게 구축하는 거야. 가입은 이렇게 시키는 거야. 거기선 사업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걸 전달할 수 없으면 그 파트너는 결국 날 선택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회사가 글로벌이라고 내가 글로벌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요새 줌이 장난이 아닙니다. 얘네가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요. 줌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터지기 전엔 줌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딱 2개월 만에 하루에 3억 명이 쓰는 화상 채팅 어플이 됐어요. 독보적인 1위로 치고 올라왔어요. 자, 근데 얘의 메리트가 뭐예요? 공짜로 쓸 수 있다. 두 번째 메리트가 뭐예요? 사용하기가 너무 쉽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했던 경제적 이익과 편의성을 얘는 다 갖췄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박이 났어요. 자, 근데 얘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보안이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선진국들에서 불매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 기업이 됐어요. 근데 얘네가 줌에서 야 코로나 터졌으니까 우리가 대박 날 거야. 야 미친듯이 광고하자. 자 영업사원들 쪼르르 뿌려가지고 줌 영업하고 다니게 하자. 자 이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비자가 선택한 거예요. 이게 좋아서 이게 편해서 그냥 선택한 거예요. 자, 이 일화가 주는 교훈은 자발적으로 광고하는 소비자를 만들어라. 자, 그래 놓고 이 소비자가 애용자가 되면 그 사람을 사업자로 육성해라. 라는 게 핵심이야. 자, 싸고 좋은데 소비자가 안 몰려와. 그러면 사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기존 네트워크들의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애터미는 괜찮은가? 무엇이 다른가를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강의 들으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서울대 유기훈 교수 팀에서 2090년도에 미래 계급은 총 4개 계급으로 나눠질 건데 1계급이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이고 2계급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진 스타나 연예인이 될 거고 3계급은 AI가 될 거고 나머지가 우리 4계급이다. 우리가 4계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99.997%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플랫폼에 몸을 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99.997%가 단순 노동자 신세라는 건 전 국민의 대부분이 못 산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러면 전 국민이 다 못 살아요. 대부분이 다 4계급이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뭘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대부분이 못 살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뭘까요?
대부분이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비도 안 들어야 되고요. 유지비도 없어야 되고요. 매몰 비용도 없어야 돼요. 이런 회사가 최고의 회사죠. 자, 그럼 대부분이 못 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상품은 뭘까요? 일단 내가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생필품을 써야겠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사치품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써야 되는 생필품을 다루는 회사를 선택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대부분이 어려운, 대부분이 4계급인 사회에서 대중들이 상품을 선택하는 가장 핵심 기준은 뭐가 될까요? 합리적인 가격이죠. 힘드니까. 브랜드만 보고 살 수 없으니까. 거기에 날이 갈수록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기왕이면 너무 무리할 수는 없지만 건강과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사겠죠. 자, 이게 어디예요? 비타민. 네. 모두가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건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고요.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에서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 이분이 말하는, 이분의 책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다 이분의 책에 나오는 내용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김미경 강사가 얘기하는 4가지 생존 공식, 성공 공식에 애터미가 얼마나 접목이 되는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따져볼게요. 자, 김미경 강사가 얘기한 4가지 기준은, 자,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더라도 온택트 세상은 유지될 거다. 모든 게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돌아갈 거니까 여기에 반드시 익숙해져야 된다. 나만의 멤버십을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 이제 가성비 가심비가 아니라 건강과 환경에 투자해야 된다. 자, 이렇게 4가지 공식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자, 이게 애터미에 어떻게 접목이 되느냐. 자, 첫 번째, 애터미는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가장 먼저 온택트 세미나를 준비한 회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우리도 이 온택트 툴을 통해서 현재 지금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유튜브 강의라든지 각종 자료들을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죠. 온택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구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1차적으로 첫 번째 공식에는 우리가 맞아 떨어지고요. 자, 두 번째, 모든 게 디지털 기기 속으로 들어갈 거다. 각종 기술들이. 자, 그래서 애터미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뭐죠? 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온라인 쇼핑몰의 치명적인 단점인 불확실성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 반지를 사더라도 온라인으로나마 네가 미리 껴봐. 자, 가구도 미리 배치해보고 옷도 한번 입어보고 신발도 한번 신어보고 가상이지만 해볼 수 있는 기술을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거죠. 자, 거기에 이어서 개인 퍼스널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이거를 너희가 기존에 쓰던 SNS처럼 인스타처럼 페이스북처럼도 쓰고 너만의 쇼핑몰, 네가 가장 써서 만족하는 제품들 위주로 상품을 올려서 나만의 쇼핑몰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발표가 났죠. 자, 그래서 모든 세상이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디바이스에 의해서 결론이 날 건데 이거에 익숙해지느냐 마느냐는 회원 각각 개인의 몫이지만 익숙해질 의지만 있다면 익숙해져야 할 기기와 기술은 우리가 다 제공할게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 석세스에서 이미 이게 말뿐인 게 아니라 검증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자, 그럼 2번 공식도 통과하네요. 자, 3번입니다. 검증된 플랫폼에서 나만의 멤버십을 만들어라. 자, 그러면 애터미가 검증된 플랫폼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1000만 회원을 넘어섰죠. 세계 직접 판매 기업을 순위를 매기는 다이렉트 셀링 뉴스에서
대한민국 애터미가 1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매출만의 성장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는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기업으로 선정이 됐죠. 이 말은 대외적인 매출로도 인정받는 회사가 됐고 소비자에게도 인정받는 회사가 됐고 이 정도면 검증된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기서 이제 나만의 멤버십만 구축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공식도 통과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환경을 생각해. 그래서 애터미에서 시작한 게 바닷물 쌀 캠페인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최근에 제품 주문했을 때 다 소위 말하는 뾱뾱이가 들어있지 않고 종이 재질로 된 완충제가 들어가 있죠. 환경을 생각하는 거죠. 자, 뾱뾱이에서 종이 재질로 바꿨을 때 본사에서 보는 손해가 한 달에 1억이 넘는데요. 그걸 감수하는 거죠. 좋은 제품뿐만 아니라 좋은 환경도 우리 후세들한테 물려주겠다는 취지다. 그래서 그거에 이어서 용기도 플라스틱보다는 유리병이나 기타 친환경 소재들로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용기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없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도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김미경 강사가 언급했던 앞으로 온택트 세상, 코로나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성공 공식, 생존 공식에 애터미는 다 들어가는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나면 우리한테 어떻게 수익을 공유할 거냐라고 했을 때 보상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보상 플랜 부분은. 우리가 애터미에서 말하는 애터미의 장점이에요. 당신이 애터미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예요. 자, 저는 8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빨간색으로 된 4가지 때문에 이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나머지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당연하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랬을 때 애터미를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내 마음에 드는 제품을 연결을 하다 보면 이 연결이 가족, 친척, 친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국적이랑 단계 상관없이 연결하면 그걸 다 수익으로 보장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10개국 회원의 씨앗을 뿌려놨어요. 제 하위에. 그래서 현재 아직 오픈이 안 됐거나 가입이 안 돼서 대기를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씨앗을 뿌려놓고 하위 매출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기존의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난 죽어도 연결을 하기 싫어. 그러면 너만 써. 그래도 손해는 안 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3대 대형 할인마트가 평균 0.1% 적립을 해줍니다. 근데 애터미는 4에서 8%를 적립해 주니까 굳이 연결을 안 해도 그냥 너 혼자 쓰고 그것만 포인트로 모아도 마트보단 캐시백이 많이 되니까 너라도 써. 자, 이렇게 간단하게 3단계예요. 우리 사업은. 심플하게 얘기하면. 자, 근데 내가 진짜 이거를 그냥 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단순 소비자 이상으로는 가겠다. 자, 저는 부업자고 우리 센터장님은 전업자시고 자, 어떤 형태가 됐든 단순 소비자 이상으로 난 가보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총 5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빨간색 2개 때문에 하는 거예요. 후원 수당은 내가 많이 알렸기 때문에 주는 광고 수당이고요. 지급 수당은 밑에 파트너들을 잘 관리했다, 수고했다 라는 관리 수당이고요. 저는 뭐 교육 수당은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스노 프로모션은 처음 지급을 한번 달았을 때 축하해 라고 주는 축하금이고요. 지급 유지 수당은 야 상한선 걸려서 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아쉽다. 대신에 내가 매달 조금씩 더 줄게. 이게 지급 유지 수당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 기본 조건을 따져야 되는데
자, 회원부터 총판단인데 이거는요. 누군가는 이걸 진입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써본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써봐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에이전트라는 건 뭐냐? 자, 30만 PV를 갖고 있어야 된대요, 내가. 그럼 이 말은 최소한 네가 30만 PV에 해당하는 제품 정도는 써봐야 네가 정직하게 나가서 입을 열지. 만약에 네 본인 PV가 10,000포인트도 없는데 해모임도 좋고 홍삼단도 좋고 앱솔루트도 좋고 이 말은 다 거짓말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한의 네가 진정한 경험의 공유를 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갖춰라 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제품을 찾는 과정에서 쌓이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포인트 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좌우 하위에 포인트가 어떻게 쌓이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하루에 7만 원, 많게는 하루에 약 150만 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위 라인에서 올라오는 매출이 나한테도 쌓이려면 최소한 내 본인 아이디에 10,000포인트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의외로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왜 포인트가 안 쌓여요? 밑에 사람이 있는데 내 아이디에 10,000포인트가 없으면 안 쌓여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나누는데 무한단계, 무한도전, 글로벌 원마케팅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내가 직급이라는 걸 전혀 찍지 않아도 월 4천만 원 이상의 수익은 보장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실게요. 자, 나를 기준으로 1000단계 밑에 있는 소비자가 10만 PV치 물건을 샀어요. B가 10만을 샀고요. C가 10만을 샀고요. D, E, F가 10만씩 샀어요. 자, 그럼 나랑도 다르고, 그죠? 단계도 제각각 다 다른데, 나에게는 이 모든 포인트들이 다 올라오죠. 나와 구매한 사람의 사이에는 모든 포인트가 다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거죠. 이게 무한단계, 무한누적, 글로벌 원마케팅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나는 결국 본인 PV가 30만, 좌우에 30만씩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산 건 30만인데 결국 나한테 올라온 건 총 90만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좌우에서 나를 기준으로 자, 첫째 날 내가 30만 PV를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첫날에 A가 10만을 샀어요. 그래서 좌측은 10만, 우측은 0. 자, 둘째 날 되니까 B가 샀어요. 그래서 좌측은 20만, 우측은 0. 자, C가 샀어요. 세 번째 날. 그러면 좌측은 30만, 우측은 0. 자, 그리고 아무도 안 사다가 또 D가 10만을 샀어요. 그러니까 좌측은 30만, 우측은 10만. E가 사서 30만, 20만. F가 사서 30만, 30만. 이게 맞으면 좌우가 30만이 맞으면 약 7만 원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게 멤버십이 커져서 좌우에 5천만씩 뜨면 하루에 150만 원이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일요일은 수당 계산을 안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따지면 내가 직급이 없어도 월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물론 이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직급은 찍겠지만 그냥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내가 직급이 없어도 이 정도 수익은 발생한다. 라는 게 핵심이고요. 사실 직급 수당은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멤버십이 구축돼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별로 설명을 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에도 비중을 두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금성 소득의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는 좌우에 상반기 하반기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좌우에 누적 250만 포인트가 쌓이면 나는 한 달에 200에서 400을 받는 세일즈 마스터가 된다.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따지자면 좌우에 각각 한 달에 10만 PV를 쓰는 사람이 좌우에 25명씩 있으면 나는 오토 판매사다. 이거 지금 강의하는 그러니까 거.
한 달에 5만 pp를 쓰는 사람이 좌우에 50명씩 있으면 나는 세일즈 마스터다. 자, 이걸 기본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세일즈 마스터는 본인 아이디에 70만 PV가 있고 좌우에 상관계 하방이 250만, 250만인데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지금 10월 1일이라고 치고요. 10월 1일 날 좌측에서 10만 PV가 떴고 우측에서 20만 PV가 떴어요. 둘째 날 누적이 돼서 30만, 60만이 됐고요. 셋째 날 70만, 100만이 됐어요. 자, 그동안 그 이후에 아무도 안 사다가 13일째 되는 날 180, 200만이 됐고요. 14일째 220만, 240만이 됐어요. 자, 마지막 15일째 250만, 260만이 됐어요. 그럼 좌우가 다 250만이 넘었네요. 자, 그렇게 되면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거고요. 상반기 1일부터 15일까지. 만약에 16일부터 말일까지도 같은 조건을 맞춘다면 나는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하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똑같이 10월 1일이에요. 내가 좌측에 우측에 10만, 20만 각각 포인트가 떴어요. 자, 나는 수당을 타나요? 못 타나요? 후원 수당을? 못 타죠. 자, 둘째 날이 됐어요. 30만, 35만이 됐어요. 후원 수당을 타나요? 타요. 하겠죠. 자, 그러면 30만, 35만은 없어졌어요. 자, 셋째 날에 15만, 20만이 됐어요. 그럼 수당을 못 타죠. 넷째 날이 돼서 35만, 30만이 되니까 나는 수당을 타죠. 자, 그 사이에 내가 5번의 수당을 더 탔다라고 칠게요. 그럼 위에까지 총 7번을 탄 거죠. 자, 14일째 되는 날 20만, 15만이 됐어요. 그럼 수당을 못 타죠. 15일째 되는 날 30만, 30만 돼서 나는 수당을 탔어요. 자, 이 말은 뭐냐? 그럼 총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나는 8번의 후원 수당을 탄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총 250만, 260만에서 소실적이 250만이 넘는 세일즈 마스터 기준이 된 거고요. 내가 후원 수당을 7만 원을 8번 타먹는 사람이 되면 보름 동안 상반기 하반기 각각 8번 이상 타먹는 사람이 되면 나는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받는 세일즈 마스터가 된다. 이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후 직후부터는 나 같은 사람을 2명씩 만들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크게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승급 축하 프로모션은 10년 동안 1000만 원의 적금을 드는 것과 같다고 해서 13억 6,200만 원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막 시작을 했거나 지금 일정 위치에 올라가지 않은 분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제가 패스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런 보상 플랜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자고 했을 때 애터미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할 것인가 라고 보면 우리가 각종 세미나를 들었을 때 애터미는 돈이 없어도 됩니다. 능력이 없어도 되고요. 인맥이 없어도 돼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시간 투자하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시간 노력을 투자하면 돈 있는 사람이 더 빠르겠죠.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빠르겠죠. 인맥 많은 사람이 더 빠르겠죠. 맞죠? 이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누적, 무한단계,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온팽이 찾아라, 능력자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무한단계, 무한누적으로 온팽이가 나올 확률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그 사람의 선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냥 무한하게 무한도적이니까 온팽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의 선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능력자의 기준을 4가지로 나눠봤어요. 경제력, 능력, 인맥, 노력. 자, 이렇게 나눴을 때 능력자를 100점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나를 몇 점으로 평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표에 나 보이시죠?
이게 저를 제가 스스로 평가한 거예요. 저는 경제력은 5점 줬어요. 근데 능력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뭐 능력에 정보를 포함했을 때, 애터미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했을 때 제 나름대로는 많이 공부도 하고 많이 알고 있다고 나름대로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점수를 좀 높게 줬고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뭐 인맥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노력은 사실 제가 부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총점이 60점 정도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나 스스로를 몇 점 정도로 생각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요. 어차피 우리는 무한 단계니까 스폰서든 나든 파트너든 누군가가 능력자를 찾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확률이 얼마나 될 거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자, 능력자를 찾았어요. 그 사람이 애터미 능력자는 아닐 거잖아요. 다른 분야에서 능력자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애터미에서 그 능력을 쓸 확률이 얼마나 될 거냐?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할 확률은 얼마나 될 거냐?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몇 점짜리인지를 파악하고 그 점수를 올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예요. 무한 단계로서 무조건 5페이지가 내 밑에 붙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이 일은 영원히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은 곰팽이를 찾는 것도 찾는 거지만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면 정보에 여유가 있는 사람하고 함께하면 되고요. 내가 부업자라서 노력을 좀 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전업자와 함께하면 되고요. 내가 인맥이 적다면 인맥이 다른 건 좀 부족하더라도 인맥이 많은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야. 모든 걸 다 갖춘 평균 90점 이상의 능력자를 찾는 것보다 서로 부족한 걸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 놓으면 능력자가 붙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찾을 확률도 높고 찾았을 때 이 사람이 애터미에 관심을 가질 확률도 높고 내 라인에 붙을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아까 2019년에 830만 명 정도의 대한민국 네트워크 회원이 있다고 했죠. 지금 비공식 통계로 2020년은 1000만이 넘을 거라고 해요. 자, 근데 그냥 900만이라고 따져도요.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1이 네트워크 회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 싸고 좋아. 이걸로 신문들을 띄울 수 있는 시간은 지났어요. 여러분들 정보와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자, 애터미하고 쿠팡이 있어요. 일반 대중에게 봤을 때, 일반 대중의 기준으로, 일반 대중의 눈으로 봤을 때 애터미와 쿠팡 중에 어디가 더 큰 기업입니까? 어디가 더 비전이 있어요? 진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애터미 앱을 지우면 어떤 게 더 불편할까요? 카톡 안 날 텐데.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들에게 위협을 줄 만한 업체는 아니에요. 그냥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1등인 거죠. 지난번에 보니까 근데 나가셨어요. 핵심은 뭐냐? 만약에 우리가 언젠가는 이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겠죠. 근데 그때는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아요. 아직 우리가 이 회사들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생활에 밀착되어 있지 않고 아직은 우리가 더 불편하니까 우리에게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우리에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여러모로 힘들잖아요. 그렇죠? 신규 회원을 유치하는 거 쉽지 않죠? 줌 세미나에 한 명 초대하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이 쉽지 않은 일을 해내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페이스북도 그랬고요. 네이버도 그랬고요. 토스도 그랬고요. 배달앱도 그랬어요. 모든 회사들이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았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걸 이기고 나니까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회사가 된 거죠. 애터미
현재 14개국 기준으로 글로벌 통합 회원이 1,050만 명입니다. 이미 자리 잡은 회사들 인원수 보이세요?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우리가 유치할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소비자들 약속하려면 저랑 같이 하는 11시쯤 파트너들에게 하면 자, 되는지 이렇게 하면 비전이 12시 있어. 넘어서는 이거 플러스 자, 네가 지금 제품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너 같은 사람을 몇 명 모으면 네가 이 정도 수익이 되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자, 이거는 제 기준이에요. 자, 저는 애터미몰과 아자몰을 모두 이용하는 사람이고요. 자, 핸드폰 앱으로 모두 다 두 개의 어플이 다 설치되어 있고요. 애터미 하나카드, 제휴카드, 신용카드, 특카드 둘 다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현재 애용 중인 제품은 46개. 써봤는데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하는 게 26개. 자, 지금 최근에 신제품 런칭한 거 다 포함해서 나는 지금 원래 쓰던 거 말고 이걸로 한번 바꿔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27개가 있어요. 자, 이거를 다 PV로 계산을 하면 한 달 기준으로 30만 4천 PV 정도가 돼요. 자, 그럼 제가 저 같은 사람을 좌우에 17명씩을 만들면 저는 오토 판매사를 유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내 파트너가 와닿을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멤버십 관리를 하실 수 있겠죠. 중요 포인트를 이제 잡고 넘어갈 건데요. 자,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아이템인 거 맞거든요. 근데요,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결정하는 건 회사의 정책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자, 시대 흐름이 바뀌었대요. 온택트 세상이 됐대요. 4차 산업혁명 시대래요. 자, 시대 흐름에 맞춰서 도구를 바꾼 사람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죠? 근데 도구를 바꾸셨는데 생각처럼 안 돼. 그러면 방법도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예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스마트폰을 쓰고 계세요. 그렇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 스마트폰을 컴퓨터처럼 쓰는데 누군가는 아직도 투지폰처럼 쓰고 있어요. 도구가 같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애터미라는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이걸 그냥 쥐고 있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애터미는 자영사업입니다. 성공을 보장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비전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지 성공을 보장하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네트워크는 복제사업이라고 하고 교육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교육 서비스 사업입니다. 난 스폰서고 넌 파트너야. 야, 이렇게 불만 얘기하지 말고 따라와. 이게 아니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으세요? 이런 점이 어려우셨어요. 그건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저보다 먼저 시작한 스폰서님한테 또는 본사에 물어봐서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서비스 사업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는지, 네 생각이 왜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하면 어차피 그 라인은 얼마 가지 못해요. 자, 마지막으로 무한단계 글로벌 원서버는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위 말하는 밑밥을 깔아놔야 생기는 결과물이야.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노력했을 때 생기는 거지 거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돼지 엄마들도 있죠. 정말 숨만 쉬고 있었는데 저절로 터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걸 기대할 거면 차라리 매일매일 로또를 한 장씩 사는 게 확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분들입니다. 최소한 한 개 국가 이상은 구하신 분들이 돼지 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은 돼지 엄마가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구조지만 그게 나하고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업이 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죠. 진입장벽이 없으니까. 하지만 말고. 아무나 성공은 못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니까 이 물건을 쓰는 거야.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애터미 제품을 쓰는 거야. 이런 분들은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을 안 해도 이건 내가 좋다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분들이 사업을 하셔야 돼요. 나는 바짝 일해서 빨리 월 5천 이상, 월 1억 이상 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사업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진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돈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끈기 있게 가실 분들만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스템 소득이 아니라 날로 먹는 수입을 원한다면 이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네트워크는 바짝 일해서 큰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일정 에너지를 계속 쏟았을 때 내가 쏟은 에너지의 몇십 배의 수익을 얻는 게 네트워크지 바짝 일해놓고 멈춰도 돈이 나오는 일이 아니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시간을 이만큼 쏟고 있는데 왜 돈이 안 돼?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돈이 안 돼? 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한 노력은 절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초대한 사람, 내 파트너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소비자로서, 사업자로서 강의를 한다면 강사로서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뚜껑 날아간 사람들 몇 명 찾아가지고 대박 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애터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누가 물었을 때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큰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애터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경영자의 마인드가 좋으니까요. 회사의 이미지가 좋으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오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경영자의 마인드가 좋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이건 소비자가 또는 사업자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지 나의 예비 파트너가 미래의 파트너가 나를 선택할 기준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회사가 아무리 성장해도 내가 성장을 안 하면 나한테는 10원 한 장 안 들어와요. 그래서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나를 선택하는 기준과 동일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 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승엽 야구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배신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자영업자, 직장인들이 몰락하는 게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단순 노력은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제가 애터미에 뛰어들었을 때 처음 이걸 한번 진짜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초반에 세미나를 타다가 더 많은 걸 얻고 싶었어요. 더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뭐 잠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튜브에 의존해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내 나름의 방식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다시 나왔거든요. 저는 그게 제가 지금 그 시간이 제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싸고 좋으니까 가보자, 싸고 좋으니까 들어보자 이상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제 하위 파트너들 중에 소위 다른 라인에서 제 쪽으로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싸고 좋다 가보자 이외에 경쟁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선택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들하고 상담 열심히 하시고 세미나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내가 잘 모른다면 내가 세미나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맨날 똑같은 얘기하네. 자, 그것도 흉내를 내지 못할 정도라면 난 아직 죽어라 세미나를 타야 되는 사람이야. 죽어라 상담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정도는 내가 내 파트너들 모아놓고 말할 수 있다. 강의도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된다면 그걸 기반으로 나만의 경쟁력을 찾아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공자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가? 라고 누가 묻는다면 내 스스로 만든 경쟁력, 그게 가장 큰 힘이었다라고 아마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뭐 네트워크에서 존재감도 없고요. 뭐 대단한 입지가 있지도 않고요. 다만 이 아이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고 저만의 방식을 찾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라는 걸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해 오셨던 거 나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내 나름대로의 성과를 발휘하고 있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아직 내 거를 못 찾았어. 내 방식을 못 찾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오늘 드렸던 내용들이 나만의 방향성을 찾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